서울 관악구 고시촌으로 불리던 신림동 일대. 사법시험의 메카이자 법조인의 산실로 불리며 수험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조용합니다. 8, 9년 전에는 사람 정말 많았죠. 8, 9년 전은 많았고 층도 달랐고 층은 그때는 이제 애들 위주, 학생 위주들이 많았고. 한때 수많은 청춘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모여들었던 신림동 고시촌. 그 기회의 땅이 부쩍 썰렁해진 모습인데요. 학생도 줄고 뭐 일반 그 장사하는 영업소도 그렇고 고시원이나 뭐 원룸 같은 거가 많이 그 피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8년 전 뜨거운 논란 속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응시생은 줄어들었고 지난 6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고시생과 동고동락하던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19년인데 아마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바깥 경기도 안 좋지만은 지금 이쪽 상황은 더 심각해. 전에 비한다고 하면은 뭐 전에 매출의 뭐 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보면 돼. 지금은 이제 막말로 저기 월세 걱정을 임대료 걱정할 정도니까. 예고된 변화였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 속수무책, 손해보는 장사지만 접을 수도 없다는데요. 고시생 떠난 고시촌에서 상인들이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없어요. 저는 뭐 주말 낮에는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손님이 그냥 놀다 저녁 늦게 간식으로도 살아나오고. 어머님은 장사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네, 여기서요? 네. 여기 잘된 옛날 생각하고 들어왔다 지금 쭉 쓰는 거죠. 그러시구나. 옛날에 사람 하는 거 알고서는 그냥 모르고 못 모르고 들어왔다 지금 쭉 쓰고 앉아요. 이 독서실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저 앞에도 없어졌고 저 뒤에도 하나 지금 없애고 다 없애잖아요. 숱한 밤을 새우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던 고시생들의 또 다른 집 독서실은 낮에도 불을 꺼놓은 지 오래. 대신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게. 네. 저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지금 독서실이 지금 뭐 폐업된 건가요? 예, 폐업이에요. 아, 그럼 지금 폐업되고 뭘 노리는 거예요? 사무실이요. 아, 사무실이요? 네. 아, 요즘 여기 독서실 폐업하는 데가 많나요? 네, 많이. 아, 왜 그런지 혹시 학생이 줄여니까 로스쿨 이제 다 전환됐으니까 예. 시험이 그렇게 없어요. 신림동 고시촌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수험생들이 저렴한 방값에 새우잠을 자던 고시원도 더 나은 주거 공간으로 변신 중이었습니다. 고시원에 있던 고시원 건물들이 원룸으로 많이 변했어요. 이 근처가. 아, 원룸으로요? 네. 여기 옆에 바로 건물도 고시원이었는데 원룸으로 바꿨고 저 밑에도 또 그렇고 내가 지금 4년 됐는데 와가지고 고시원에 있던 게 원룸으로 변한 게 한 2개 제가 눈을 봤죠. 사법시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꿈을 갖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신림동 고시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변리사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딴 곳보다 그 집값이나 뭐 음식 이런 거 시세나 확실히 싸니까 편하게 좀 더 마음 부담 덜고 준비를 할 수 있죠. 80년대 고시학원 시대를 열며 화려했던 명성을 이어온 신림동. 번성했던 옛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조심스런 희망도 싹트는 중입니다. 산시가 폐지됐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시촌 자체가 이제 금액이 좀 싸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 또 이렇게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제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고시생이 떠난 고시촌.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데요. 박상민 변호사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두 분 그 법조인이시니까 저 장면 보시니까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것 네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신림동 고시촌이 어디냐면은 서울대 정문에서 신림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녹두거리 있잖아요. 네. 그 녹두거리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 회식하는 장소고 조금 더 신림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면 신림 구동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고시생들 모여 살던 그런 데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고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절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언제 트렌드가 바뀌었냐면은 합격자 수가 300명에서 500명 늘어날 때가 아마 90년대 초중반 그때였을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고시생들 생활이 독서실, 학원, 이제 스트레스 풀 때는 비디오 방이나 PC방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림동에 있던 사람들이 서초동 그 변호사 사무실 많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옷만 추리닝에서 양복으로 바뀌고 그때 이제 우유곽 접어서 족구했으면 지금은 그래도 우아하게 헬스장 가죠. 옛날에는 그 하숙집에서 어느 하숙집에서 예. 그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하숙집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나란히 섰었거든요. 네네. 또 하숙집 아주머니가 또 매년 한 번씩 합격자들 초대합니다. 네네. 그리고 좀 낭만이 있었어요. 저는 요새 고시 공부하는 로스쿨은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 보려면 학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출세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됐거든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예. 있어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저 신림동 고시촌이면은 뒤에는 관악산, 예. 그리고 앞에는 뭐 작긴 하지만은 어떤 뭐 개울이 흐르고 있고,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배산임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풍수지리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명당인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용이 발생하는 태어나는 개천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네. 정확히 배산임수 같지는 않고요. 지리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저 박앵커나 저도 이제 그쯤에 그 근처 대학을 다녀서 알지만 거기 녹두거리 방금 네네. 말씀하신 녹두거리 정말 막걸리 냄새와 숙취 냄새가 묘하게 공존해내는 그런 이 냄새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던 그리고 정말 서울대생들이 많이 뭐 저녁 회식이라든지 저녁에를 많이 했던 그리고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유곽을 접어서 찾던 거는 족구가 아니라 이제 우유 팩차기를 많이 했었죠. 우유팩이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지금도 전 당연히 신림동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신림동으로 불릴 텐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얼마 전에 대학동과 서림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체계가 대학동. 바뀌었다고 이름이 합니다. 또 바뀌었어요. 아마 그 대학가니까 대학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 네. 대학동과 서림동으로 그 고시촌이 있던 동네는 그렇게 행정체계상의 이름은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아마도 그리고 정말 개천에서 용나던 그런 동네에서 지금 그냥 알뜰 주거 공간으로 네. 확 바뀌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전 변호사는 그 신림동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시고 용이 되신 건가요? 저는 그 용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게 뭐 용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법조인들이 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뭐 그 동네 역사를 읊을 정도죠. 한 5년 살았으니까. 네. 5년 만에 합격하셨다 이 말씀이군요. 아, 예, 뭐. 아, 근데 이 동네가 지금 알뜰 뭐 주거화 공간 했다고 네. 그러는데 물가가 진짜 싸요. 고시식당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삼시세끼 다 먹는데 한 네. 1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쯤 전이긴 하더라도 한 끼에 뭐 1,300원, 400원밖에 안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생들이 떠나도 뭐 다른 주거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네. 만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하숙집에서 만나가지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서로 중매를 연결고리. 쓰거나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고시생들이 떠나버리니까 만지 슬러머가 되리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용도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활력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사라진 마을 제목이 좀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네. 마음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